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조간 딱풀 1월 1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촬영 기사와 통화를 한 7시간,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이 이번 주 일요일에 MBC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 냄새가 진하게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내용 자체도 이것이 7시간 동안 총 7시간 넘도록 통화한 것을 다 방영을 할 수는 없으니 편집을 하겠죠. 그런데 그 편집을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서 딱 이 민감한 부분만 뽑아내서 편집을 하면은 교묘하게 여론을 또 선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늘 어제 냈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 동아일보 오면 보시면 김건희 7시간 통화 파일, 이 방송을 준비하는 MBC를 상대로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오늘 중으로 이 방송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는데, 만약에 이것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MBC가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매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지금 두 곳입니다. 하나는 이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의 기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촬영을 하는 촬영 담당자가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한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또 이 파일을 공감TV라고 있죠. 공감TV, 열린 공감TV 그쪽으로 또 넘겼습니다. 그래서 열린 공감TV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만약에 이것을 방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을 방영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으로부터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을 건네받아서 16일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인데 이름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수 씨가 김건희 씨에게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서 불법 녹음 파일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것을 오늘 심의를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알리겠죠. 전파를 타개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정치 공작 냄새가 진하게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정황들이 지금 속속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기사는 서울경제신문이 어제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어제 단독 보도한 기사인데,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김건희 녹취 기자 오보 쏘고 김건희에게 떡밥 준다 해. 오보를 일부러 써놓고 그것을 항의를 하니 내가 김건희에게 떡밥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김건희 녹취 파일을 가진 서울의 소리 기자가 김건희 씨와 접촉할 당시에 김 씨와 대척점에 있는 인사의 발언이 허위라는 오보를 일부러 낸 뒤에 떡밥을 줬다는 표현을 썼다는 정언이 나왔다. 자, 서울경제가 입수한 열린공감TV의 김건희 녹취 파일 관련 입장문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입장문은 지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입장문을 요약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열린공감TV에서 취재연대팀께 알립니다. 입장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린공감TV는 줄리 논쟁을 처음에 점화시켰던 친정권적인 매체죠. 그리고 이 서울의 소리와 함께 이 통화 녹음을 기획했다. 자, 이런 정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기획을 했고, 어떤 이 폭로를 터뜨릴 시점을 서로 논의도 했고, 또 김건희 씨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입장문에. 이 입장문이 왜 나왔냐면은
열린공감TV와 또 다른 또 그 진보 성향 매체 그리고 이 서울의 소리 이 서로 이것을 어떻게 다룰지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다루겠다고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입장문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열린공감TV 입장입니다. 여기서 또 서울의 소리는 그 입장문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열린공감TV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 해당 녹취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작년 8월 2일부터 김건희와 단둘이 약 20여 차례 통화한 내용으로 총 7시간 분량이다. 그런데 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녹음을 했는데 서울의 소리 대표가 백은종 씨죠. 백은종 씨는 어제 저녁 라디오에서 20여 차례가 아니고 53회 7시간 45분 분량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7시간 정도는 맞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 횟수가 서로 말하는 게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5회 내지 20회라고 이야기했죠. 자, 어쨌든 그 총 7시간 분량인데 작년 7월 27일에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에게 잘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기사를 하나 썼는데 뭐냐면은 열린공감TV가 보도했던 정대택 씨 관련 정대택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모친과 소송을 오랫동안 벌였던 인물이죠. 정대택 씨 갈의 펜트하우스 발언 이게 뭐냐면은 그 과거에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뭐 결혼하기 전에 이 아크로비스타라는 그 넓은 평수에서 살았다 뭐 이런 발언이 있는데 그 열린공감TV가 정대택 씨의 그 발언을 보도를 했는데 이명수 기자가 열린공감TV의 그 보도 내용은 허위다, 가짜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기사화했습니다. 그러니 이 열린공감TV가 그거 왜 그런 식으로 썼느냐 이렇게 해서 오보를 인정을 했다. 열린공감TV도 오보를 인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죠. 그래서 열린공감TV에서 정정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이명수 기자가 한 말이 김건희에게 소위 떡밥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해를 해달라. 김건희에게 떡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자,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기사를 여기 열린공감TV에서 냈는데 그것은 오보다고 이명수 기자가 오보다고 기사를 썼고 이 열린공감TV도 오보도 인정을 했다. 이렇게 하는 열린공감TV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언제 인정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때 이명수가 한 말이 이건 김건희에게 떡밥을 주기 위한 미끼를 주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달라. 자, 김건희에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열린공감TV를 활용을 한 것이니 이해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양쪽이 같이 기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 이명수와 김건희 씨가 통화, 문자 통해서 다양한 내용을 주고받았고 서로 나중에는 이 누님, 아우 하는 호칭을 쓰는 사이로 발전을 했다. 그리고 통화가 몇 차례 거듭될 당시 이명수가 열린공감TV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와서 김건희와 어떤 내용의 말을 나누면 좋겠느냐 조언을 구해왔다. 자, 함정을 어떻게 파면 좋겠느냐 지금 녹음을 다 하고 있으니 함정을 어떻게 파면 좋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구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공감TV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코치를 해줍니다. 뭐 사생활, 김건희 씨의 사생활은 물론이고 청와대 입성했을 때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봐라. 검찰 관련 물어봐라. 국민의힘 내부도 물어봐라. 무속 관련 또 줄리 의혹 이런 것을 적절한 질문 유도 멘트를 알려줬다. 열린공감TV에서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에게 알려줬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이명수 기자는 해당 질문을 김건희에게 던졌으며 답을 녹취했다. 그러니까 열린공감TV에서 주도적으로 코치하고 우리가 다 알려줬고 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자기들에게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입장문에서. 자, 그리고 작년 10월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할 당시에 열린공감TV는 이명수 기자에게 김건희 녹취 중 일부를 쓸 때가 된 게 아닌가 제의한 바 있다. 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랐으니 자, 이때 이거를 터뜨려서 지지율을 끌어내리자. 이게 공작이죠. 정치 공작이죠.
매체를 표방하는 데서, 언론을 표방하는 데서 양쪽에서 서로의 정치 공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고 이게 좀 휘발성이 있으니 이것을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올랐으니 지금 터뜨릴 때다. 이렇게 한쪽에서 제의를 하죠. 그러니 다른 쪽에서 이명수는 아니다. 내가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시간을 달라. 이렇게 했답니다. 김건희 씨 그동안은 전화만 했는데 직접 대면을 하기로 했다. 좀 더 지켜보자. 나중에 써먹자. 그래서 실제 이명수가 코바나 컨텐츠를 방문해서 2차례 김건희 씨를 처음 만났다. 고 우리에게 전해왔다. 자, 그래서 이쪽에 열린공감TV와 이명수가 서로 전화로만 하다가 작년 12월 2일 이 열린공감TV PD가 이명수 기자를 처음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때 나눈 이야기가 함께 협업하여 힘을 합쳐서 김건희 녹취를 더 이끌어내자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러다가 12월 말부터 이명수 기자 태도가 이상해졌다. 공중파에서 먼저 터뜨려야 한다고 해서 그래 우리는 일단 동조를 했다. 그런데 MBC 스트레이트에서 먼저 열린공감TV로 연락이 와서 열린공감TV는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을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린공감TV가 MBC보다 먼저 보도를 하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명수가 또 다른 시사타파 무슨 이종원 씨 등 여러 곳에 관련 내용을 이야기해왔다.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는 서로 자기들끼리 보도를 누가 어느 쪽이 먼저 하는 게 맞느니 이렇게 본인들 입장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이게 기획이 됐고 의도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떡밥을 뿌리면서. 그리고 유도신문을 하는 방법까지 서로 논의를 했고 이 폭로 시점 그리고 매체는 어디로 할 거냐 이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죠. 자, 이 과정에서 과연 여권, 정치권은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도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건희 씨 쪽은 서울경제가 이 입장문 내용을 지금 보도를 한 유일한 매체입니다. 서울경제가 통화해서 정대택 등 그쪽 내부 정보를 실제로 많이 가져갔다. 떡밥이죠, 떡밥. 가져갔다. 그렇게 믿게끔 만들더니 자기네들이 원하는 유도 질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김건희 씨 쪽이 서울경제와 통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치공작 냄새가 다분히 나는 이번 일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이 좀 쉽지 않습니다. 이 두 갈래인데 하나는 정치공작 처음부터 기획되고 의도되고 서로 막 조율을 한 이거 하나, 그리고 하나는 실제로 7시간 동안 녹음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그것인데 7시간 이 부분도 또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장의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기사를 소개해드리죠.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루에도 몇 개씩 막 쏟아지죠. 지지율 조사입니다. 지지율 조사 오락가락 하는 게 많은데 오늘 그 조선일보가 이 부분을 하나 짚었습니다. 자, 기사 먼저 소개해드리면 이런 여론조사가 있나. 한 회사 같은 날 같은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를 했는데 한쪽은 이재명이 9%포인트가 우세하다. 또 한쪽에서는 윤석열이 6.6%포인트가 앞서고 있다. 똑같은 여론조사회사가 똑같은 날 조사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코리아 리서치라는 조사인데 한쪽에서 그 지표조사라는 거 있죠. 전국 지표조사에 코리아 리서치가 들어가는데 4개 언론사가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 사자 대결 지지율에서 이재명이 37, 윤석열이 28, 안철수 14 이렇게 나왔는데 코리아 리서치가 다른 여론조사와 같이 한 게 아니고 코리아 리서치 단독으로 MBC와 조사를 했는데 같은 날입니다. 1월 11일, 12일 이 사이인데 여기서는 이재명이 32.8, 윤석열이 38.8, 윤석열이 더 앞서는 걸로 나왔다. 자, 그래서 여론조사가 들쭉날쭉하고 계속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가 어떤 추세를 읽는 데는
그래도 유효합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쭉 놓고 보면은 이런 추세가 있구나. 그 추이는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최근의 추이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반등을 하고 안철수가 급상승을 하는데 이재명은 정체입니다. 정체 상태인데 정체 상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런 그 분석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보시면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분석인데 전국 지표조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국 지표조사 이재명 후보 지지도를 기준으로 보니 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다. 3에 걸린 이재명. 그러니까 30%대 박스권에 딱 갇혀 있다는 거죠. 윤석열 앞서서 1위를 할 때나 윤석열에 뒤져서 2위를 할 때나 30%대입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2017년에 당선됐을 때 41%였죠. 자, 40% 못 넘으면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40% 가면은 윤석열이 1위, 윤석열이 30% 초반 가면은 2위,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1월 셋째 주부터 매주 계속 조사를 한 것을 비교했는데 35, 32, 33, 38, 39, 36 그리고 1월 둘째 주 37. 다 30%. 이 30% 초반부터 후반까지. 어쨌든 40%는 못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0%대로 떨어지지도 않죠. 뭐 집권 여당의 후보니까. 자, 그래서 이 한국일보는 조용한 위기, 이재명의 3대 난제, 조용한 위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지지율 40% 벽 앞에서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 두 번째는 안철수 상승세,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변수가 되고 있다. 세 번째는 본인의 도덕성 리스크, 이 때문에 중도층이 안 보인다. 자, 이런 분석을 한국일보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는 이 리스크, 이 3대 난제 이렇게 했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사실이 하나 보도가 됐습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인데 이병철 씨, 고 이병철 씨,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를 했던 그리고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어제 그 자연사로 일단 1차 보건 결과는 발표가 됐는데 그런데 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녹취록을 가지고 제보를 하고 폭로를 했는데 그 녹취 파일이 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3개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이고 나머지 3개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겁니다. 해경궁 김 씨 관련 녹취 있다. 해경궁 김 씨. 이 사건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리고 그 앞에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논란이 많이 됐던 이야기였죠. 해경궁 김 씨라는 닉네임을 네티즌들이 붙여줬는데 그 계정에서 계속 그 문재인 그 후보, 당시 후보 주변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던 전해철을 막 공격을 하고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격을 하는 그 계정의 주인이 김혜경 씨이다. 이렇게 그 경찰에서 결론을 내려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해버린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과 해경궁 김 씨 사건을 모두 변호했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태형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와 이 이병철 씨가 나눈 대화가 담긴 6개의 녹취 파일을 이 이병철 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 이병철 씨가. 그 중에서 3개는 언론에 공개가 된 뒤 수원지검에 제출한 이건데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부부 사건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중견기업 S사의 전환사채 20억 원을 받았다. 이것을 폭로를 한 그 내용이고 나머지 미공개된 녹취 파일 3개는 이른바 해경궁 김씨 사건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자, 그래서 이병철 씨 지인들은 녹음 파일에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다는 취재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숨진 이 씨가 제기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이태영 변호사는 김혜경 씨를 무혐의 처분했던 바로 그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정관예우를 받아서 이 변호사로 변신한 뒤에 정관예우를 받아서 이 김혜경 씨, 이 해경궁 김 씨 사건이 불기소 수원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최근에도 해경군 김씨는 김혜경 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수사 재개를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마지막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건이 분열되죠. 김혜경 씨가 실제로 과거 노무현, 문재인 막 폄훼를 했다면은 친노, 친문 쪽에 열성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수사 의지, 당국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30%대에 갇혀있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시면은 여가부, 여성가족부, 지금 폐지, 윤석열 후보가 폐지를 주장을 했던 여성가족부가 대선에 개입했나 이 기사를 크게 실었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한 것인데 여가부 차관이 지시해 만든 여당 대선 공약 자료를 확보했다. 이것은 11월 달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죠. 하태경 의원이 당시에 여성가족부에서 여당의 공약을 개발을 했다.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고발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 검찰 수사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공약 개발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정책연구소를 압수수색도 했는데 자 이게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은 선대위 소속 게임특위 위원장이죠.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여가부 정책 공약안 차관님 회의 후 뭐 이런 제목의 36쪽짜리 자료를 받았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해 7월 29일에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지시해서 작성한 민주당 대선 공약 자료 원본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 총 여가부의 5개 부서에서 개발한 총 19개의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니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지방선거 때 저질렀던 그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의혹,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된 그때도 이 후보 뭐 정리를 하고 하명 수사를 하고 또 청와대에서 공약을 개발해서 당시 송초로 민주당 후보에게 넘겨주고 그런 일도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또 새로운 신종 강권 선거가 다시 선거 막판에 활개를 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